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두드러기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6주가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두드러기. 오늘 당신의 피부는 어떤가요? 네, 라디오 특진 대자연병원 피부과 전문의 남현민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이제 옥삭 소름이 돋거나 하면은 막 감동받거나 이러면 막 딱 닭살 돋았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흔히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두드러기 겪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구분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같은 또 여름철이면 이제 모기 많이 물리고 또 아토피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두드러기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네. 두드러기는 전 인구의 15에서 20%가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두드러기는 벌레에 물렸을 때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은 증상이 특징으로 개개의 병변들은 일과성으로 수시간 정도 지속하다가 흔적 없이 소실되며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반면 모기 물린 자리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습진 병변은 대부분 병변이 수일간 지속되는 것으로 두드러기 병변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반적으로 두드러기는 뭐 몇 시간 뒤면 하루 정도면 없어지는데 이 문제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두드러기가 급성도 있고 뭐 6주가 지나도 계속해서 있는 이제 만성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수일 또는 수주 동안 지속하다가 완전히 소실되는 두드러기를 급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곤충 물림, 음식물 알레르기, 약물, 감염 등에 의해 잘 발생합니다. 원인 물질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고 증상 치료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드러기가 호전되지 않고 반복하여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며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므로 치료가 잘 안 되고 재발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일상생활, 환경, 음식물 등을 조사하고 각종 검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의사와 환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원인도 역시 이제 좀 불분명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생기는 이유라는 게 밝혀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두드러기는 여러 가지 원인과 기전에 의해 비만 세포와 호염기구라는 세포에서 여러 화학 매개체들이 분비되고 이 매개체들이 피부의 미세혈관에 작용하여 확장되어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혈관으로부터 여러 삼출액이 피부로 새어나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새어나와 발생한 병변이 모기 물린 듯하게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라는 병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피부 안에 있는 어떤 삼출액이 나오면서 약간 오염돼서 뭐 이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드러기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보통 발생 기전에 따라 두드러기를 분류하는데요. 면역학전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 비면역학전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로 나누고 별도로 물리적 요인에 의한 두드러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2차 두드러기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각각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면역학전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는 대표적으로 IgE 항체에 의한 두드러기를 말하는데요. 흡입제, 음식, 감염, 접촉, 약물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비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로는 대표적으로 방사선 검사 조영제, 해파리가 대표적입니다. 물리적 두드러기는 피부를 긁고 나서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피부 그림증, 압박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 열 두드러기, 콜린 두드러기, 일광 두드러기, 수성 물 두드러기, 진동 혈관 부종 등으로 물리적 요인에 의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70에서 80%에서 각종 의학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 두드러기는 다른 질환들과 관련하여 두드러기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피부 질환, 감염 질환, 류마티스 질환, 악성 종양,
갑상선 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병원을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증상이 있을 때 가는 거잖아요. 네. 내가 아프거나 뭐가 낫거나. 네. 근데 만성 두드러기는 조금 발견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두드러기는 임상 증상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성 두드러기 경우에는 진찰 당시에는 두드러기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자세한 병력 정치가 중요하고 물리적 두드러기가 의심되면 유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두드러기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물질을 밝히는 것인데요.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급성 두드러기는 최근에 어떤 질환을 앓았거나 약물을 복용했거나 특정 음식을 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계절적 요인, 환경 요인, 음식물, 약물, 물리적 인자의 관계를 잘 조사하고 전신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드러기 유발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통 물리적 요인에 의해 두드러기에서 시행되는데요. 피부 그림증이 의심되면 손톱이나 펜으로 피부를 긁어낸 후 수분간 관찰하고 한랭 두드러기에서는 얼음 조각을 5분간 팔에 올려놓은 후 관찰합니다. 콜린 두드러기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시킨 후에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진료 시에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평상시에 발생한 두드러기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시면 두드러기를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휴대폰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그냥 찰칵 찍어놓고 선생님께 그냥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두드러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두드러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밝힌 뒤 제거하거나 피하는 것이지만 특히 만성 두드러기인 경우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증상 치료를 시행합니다. 현재까지 두드러기 치료의 가장 중요한 약물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인 히스타민을 차단시키는 약제입니다. 두드러기는 항히스타민제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항히스타민제에 불응하는 만성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두드러기 관련 면역 물질을 직접 차단시키는 생물학적 제제인 오말리주맙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며 치료 반응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오말리주맙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말리주맙이 만성 두드러기에 매우 효과적인 약임은 사실이나 12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에게만 허가된 약제이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약제로서 처음부터 사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두드러기는 항히스타민제 반응을 보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처음에 사용해보고 이에 불응하는 12세 이상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오말리주밥 주사제를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또 주사 치료는 또 연령대도 있고 지속성 이런 것들 가격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의 관리가 두드러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말리주맙은 고가의 약제로서 계속 투여하기에도 환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우선 4주 간격으로 6개월 정도 투여를 권장하며 그 이후에 재발 시 다시 항히스타민제 투여하여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며 항히스타민제 불응 시 면역 억제제로 전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는 오말리주밥 주사 이후 두드러기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드러기의 흔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 사용을 자제하고 더운 목욕, 과도한 운동, 모직류나 담요 접촉, 술 등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도록 합니다. 네, 효과적인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 MBC 의학 프로그램 라디오 특진 두드러기와 관련해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너튜브 검색창에 라디오 특진 또는 남현민 과장을 검색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자인병원 피부과 전문의 남현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